1월 넷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드립니다. 고양시 최초 리모델링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인천 2호선 보금병원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JDS지구 트램 지금부터 준비하자. 네, 고양시 지역 군사보호구역 79만 평이 해제됩니다. 고양 특례시 시의회 출범, 뭐가 달라지나 확인해봤습니다. 늦어지는 백신도로 시가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 확인해봤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 중에서 아무래도 부동산 공약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이제 1기 신도시 문제도 겹쳐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공약들 중에 부동산이 제일 민감한데요. 두 후보 모두 이제 규제보다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지만 임기 내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50만 가구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처음에는 250만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추가로 했습니다. 6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 그래서 총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윤석열 후보보다 조금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추가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죠. 네, 이거 뭐 수량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자, 근데 무엇보다도 그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통해서 추가 공급하는 물량, 요것도 두 후보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고양시는 아무래도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두 후보의 이제 좀 차이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할 것이다. 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의 신규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서 8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 예, 10만 가구보다는 조금 작습니다만 네. 리모델링으로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어제, 그러니까 24일 날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부동산 공약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급히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물량을 이제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발표였는데 김포구강 주변 유휴부지가 경기 부천이랑 인천 계양 또 서울까지 다 연계되어 있는데 그쪽에 경기 인천에 12만 가구 또 서울에 8만 가구 합쳐서 20만 가구를 이제 얘기했거든요. 네. 이 후보의 이제 어제 공약은 또 일산하고 또 경기도 아파트 가격에 큰 어떤 임팩트가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요거 1기 신도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심을 보인다. 뭐 이거는 일단 일산 주민들은 반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먼저 살펴보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기준이랑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 등을 다 완화하겠다. 윤석열 후보도 특별법 만드는 거 똑같고요. 영종률을 상향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이 비슷해 보이지만 좀 차이점을 찾는다면 어떤 네. 거를 발견하세요?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면은 311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주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산층에게도 무주택자라면은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을 얘기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원가주택, 원가로 분양한 뒤에 네. 5년 이상 거주하면은 네. 국가에 매각을 해서 네.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겠다.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주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는 대상이 무주택 청년이다. 우선권이 거기에 주어진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뭐 각각의 매력이 있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 그 거래세를 낮추는 그런 부동산 세제 완화, 네. 네, 이런 기조는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세제를 더 완화하겠다. 네. 그 얘기를 더 강조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자. 윤석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2년 동안 아예 배제하겠다.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윤 후보는 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빠르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양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게 과연 현실 가능한 공약이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두 후보 모두 공급을 위해서 국가 예산 규모, 네. 그러니까 예산 규모도 따져봐야 되고 어디에 또 공급을 할지, 그리고 또 주민 반대 의견을 어떻게 무마할지, 뭐 공급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좋아할 동네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네. 다 이제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뉴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신도시는 리모델링, 네, 여기에 이제 큰 관심이 있죠. 자, 이런 움직임은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부터 그 일산 서구 쪽에서 먼저 이렇게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합 창립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생긴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문촌 16단지 뉴 3익 아파트인데요. 이달 26일 예,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배포한 지 32일 만에 그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 67%를 도달했다. 창립총회 이제 열 수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네, 문촌 16단지 주염역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저희 뉴스체크에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단지로 경기도가 선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3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네네.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이은 이런 빠른 속도인데요. 예. 지원받은 비용으로 이제 지난해 9월 컨설팅 용역을 시작했고, 이제 다음 달쯤 용역 결과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증축 방식을 보니까 수평 증축 그리고 별동 하나의 동을 또 이렇게 새로 만드나 봐요. 예. 자, 이런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의 그 세대에서 그 143세대를 이렇게 예. 추가하는 이런 리모델링을 지금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창립 총회를 마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뭐 시공사 선정 같은 거 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러면 대표성을 갖게 되니까 협상이 가능해지겠죠. 자, 현재 GS건설 그리고 포스코 또 대우건설 등이 요 문촌 16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문촌 16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주역공원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예. 강선 14단지. 자, 여기도 조합 설립에 지금 속도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강선 14단지도 조만간 창립 총회가 열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아파트 동 간격이 인근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넓고 그리고 리모델링 수평 증축에 아주 유리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밝은 전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그리고 향후에 리모델링 관련 법규가 좀 바뀌어서 수직 증축이 좀 유연하게 개정되면 우리는 수직 증축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주염역 2개 단지를 살펴봤는데 앞서가는 단지죠. 네네. 이 단지 외에도 또 다른 단지 움직임이 있습니까, 리모델링? 네, 있습니다. 고양시 지금 곳곳에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경기도에 찾아가는 리모델링 자문 시범 사업에 선정된 강선 12단지 그리고 장성 2단지 이 두 곳도 지금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일산동으로 와보면 후곡 11단지와 12단지 그 아파트는 두 단지가 통합으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자, 덕양구에서도 화정의 별빛 8단지 그리고 행신동 햄터 1단지 등이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고양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이달 18일에 열었습니다. 시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번 임시회에 있었는데 그중 관심 가질 만한 사안들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조현숙 의원입니다. 그 교통 문제 들고 나오셨어요. 인천 네. 2호선 일산 연장에 관련해서 노선을 좀 변경하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배경을 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인천 2호선 그 일산 연장을 위해서 정부에 에타를 신청하는 전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 그 단계가 지금 현재 지자체 자체 용역 단계입니다. 자체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시의 5분 발언이 있고 그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용역에 각 지역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노선을 반영해 달라 이런 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 5분 발언이 있었던 겁니다. 아, 예, 타이밍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자, 그럼 조현숙 의원은 지역구가 중산동이니까 아무래도 중산동 쪽에 좀 유리한 이런 요구를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인천 2호선이 주엽역에서 일산역을 지나, 철도가 곧바로 이제 위로 뻗어 올라간다. 이럴 것이라는 예측이 이제 지배적인데, 조현숙 의원은 그러지 말자. 그러면 일산시장 지하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봐야 좋을 거 없다.
왜냐? 일산시장 지상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너무 많은데 네. 위험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자. 바로 올라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뭐가 있느냐? 네. 보금병원 산들마을 쪽 단지가 나옵니다. 네. 그쪽을 거쳐서 가자. 즉 중산동이죠. 중산동을 거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올라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건물 노후화는 하나의 좀 명분인 것 같고 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에 역 하나 더 만들자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재신설역을 만들자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요청 받아들여지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또 불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막 더 길어지고 노선도 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할지. 약간 지그재그 모양도 나올 것 같고요. 예. 이제 이게 이제 5분 발언이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러네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받아서 시의원이 대신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현 가능성보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조현숙 의원 주장은 중산동이 교통 소외 지역이니까 또 거기다가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산동에 사람 많은 곳을 거쳐가야 또 경제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또 이런 또 논리적인 주장도 펼쳤습니다. 네, 교통 관련 5분 발언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JDS 공공개발 트램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자. 자, 이거는 김서연 의원의 발언이네요. 김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자면은 도시개발을 할 때 신교통수단인 트램 또 철도교통 같은 것을 미리 대책을 미리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JDS 공공개발은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고 지자체 주도를 하거든요. 고양시랑 경기도가 사업 주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무엇보다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특히 트램은 도시계획 설계에 아예 반영을 해서 거기에 얹혀야 된다. 자, 근데 또 한 측에서는 트램이 현재로서는 관련 법률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도 이거 좀 이렇게 흔쾌히 이거를 추진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예, 중앙정부는 이제 기재부가 BC가 나오지 않으면은 즉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은 돈을 안 대주잖아요. 네. 사업 못하게 하죠. 김소연 의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성남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기재부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반대하니까 네. 야 그러면은 정부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그래서 용역도 이달 6일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단독으로라도 트램을 깔 수 있는 어떤 재정을 그래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남 우리보다 부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돈이 지금 없으니까 돈을 네. 좀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느냐 요 얘기를 좀 했는데 공공도시개발로 충당할 수 있다,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JDS 지구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 거기에 더해가지고 고양시 곳곳에 도시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것들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그 축적한 금액들을 트램이라든가 그런 대중교통에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양시가 아주 그 개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자 뭐 이런 주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네, 고양시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262만 7천 제곱미터, 약 79만 평의 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역 발전을 봤을 때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즉 주민들이 네, 기뻐할 만한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해당 구역에 직접 사는 주민들은 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양시 전체로 봐서도 그 군사 접경 도시다라는 그런 낡은 이미지를 이제 점차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양시는 2018년 이후 4년 동안 고양시 관내의 군사보호구역 중에서 약 23%를 해제시키는 그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총 79만 평이 해제될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고양시의 군사보호구역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고양시 군사보호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좀 짚어드릴게요. 고양시 전체 면적의 38%가 군사보호구역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군사지역 중에 약 2.57%. 생각보다 엄청 많죠. 자, 지도를 보시면은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가 좀 어려웠던 일산 동구 그리고 덕양구 북부 지역 이쪽에 이렇게 몰려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군부대 심의 절차가 생략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근데 이제 군사보호구역에서 이제 해제된 것이지. 네. 또 이제 개발 제한에 대해
그런 규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 지역 대부분이 또 개발 제한 구역. 네네. 예, 풀려봤자 뭐 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제한구역이라는 게 예.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달라 그럴 때, 아니,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이제 명분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규제라는 큰 산을 하나를 넘은 만큼 예. 향후에 그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올해부터 네. 법이 바뀌면서 지방의회, 즉 고양시 의회의 힘이 좀 강해질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목은 저희가 고향 특례시 의회가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뽑았지만 사실 특례시가 돼서 바뀌는 건 아니고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이제 적용이 됨에 따라서 네. 새해부터 각 지방의회의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례시만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뭐 네, 이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선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예. 기존에는 시장한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의회 의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던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가 정책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자, 인사권 전환으로 앞으로는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이 네. 의회에 있다가 다시 또 시에서 어디 동으로 발령 나면 동으로 가고 이렇게 안 하고 네. 그 시의회에서 정년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좌관, 정책지원관 요거 설명을 해드리면 고양시는 지금 고양시 의회 규모에 따라서 8명, 예. 8명의 정책지원관이 이제 채용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좀 적극적으로 임기제로 이렇게 채용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환경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다 보면은 어떤 과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생길 텐데 어떤 네. 문제가 있습니까? 그 현재 신청 정원이 그 현재 그 고양시 의회에서 일하겠다는 그 신청 인원이 정원의 절반에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요. 좀 인기가 없는 거죠 지금 의회가. 네네. 사실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이 되려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그게 이제 사실상의 실질적 독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반쪽짜리 독립이 아니냐 때문에 의회 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편성권 그리고 예산권 등이 이렇게 확보가 뒤따라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시의회의 고난 또 자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고난이 커지면은 힘도 세지고 힘이 세지면은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는데 네, 네.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시의원 뽑아야겠다 앞으로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요즘 이금종 기자님이 백신도로 취재한다고 그렇게 바쁘시던데 백신도로 이름이 웃겨요. 지금 뭐 주사 맞는 도로입니까? 네, 뭡니까? 부스터샷 백신 그거 아니고요. 예. 네, 이게 24년 전에 설계가 된 도로예요. 예. 고양시 백석동에서 예. 서울 은평구 신사동까지. 백신. 백석 신사 해서 백신이군요. 네, 근데 백신도로 개통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네, 이게 24년 전에 설계가 된 도로인데 아직까지도 절반밖에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자, 이거 오늘 뉴스체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서 요거는 저희가 별도의 뉴스 택배 영상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마 다음날 수요일날 네네.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뭐 내일쯤. 예. 네.